대규모 공습을 막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그 이란의 그런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 대응하는 거에는 장기적으로 좀 힘든 일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공격하는 적은 되게 작은 비용을 가지고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격한 그 공격 무기들 중에 그 샤헤드 아마 139 드론 같은 것들이 있을 네.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가격이 싸거든요. 뭐 한 발에야 몇 억 이렇게도 안 되고 한 수익 몇 천만 원 정도면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몇십억짜리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막대한 예산을 이곳에 과연 쓴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만약에 쓴 무기 체계들의 비용들을 감안을 하면은요, 네. 최소한 한 2조, 한 1조 8천억, 한 2조 이 정도 가량의 무기 체계가 한 30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네. 쓰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 액수면요, 사실 이스라엘 하나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국방 예산의 10%가 하룻밤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원래 미사일 요격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격을 하는 것은 늦는 거고 네. 이런 공격이 있기 전에 미리 타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네. 훨씬 더 싸게 먹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은 결국 상대방 국가가 공격하기 전에 이걸 선제 타격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네. 대한민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킬체인 발동을 얘기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게 정치적 리더십이 이걸 결심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도 이제 공격이 가능해서 북한도 사실 드론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사시에 북한이 이번처럼 드론과 뭐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 섞어 쏘기를 할 경우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마 이게 그 현대전의 교훈일 겁니다. 이미 드론은 심지어는 포병을 대체하는 수단 혹은 보병의 분대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뭐 하셨다시피 당연히 이제 그 북한은 이런 걸 보면서 드론들을 많이 개발을 했을 거고요. 뭐 심지어는 지금 러시아도 미사일 값비싼 미사일보다 이란제 그 샤헤드 136 드론을 도입을 해서 심지어는 자국 내에서 대량 생산해서 활용할 정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북한도 당연히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거 우리의 과연 대응이 제대로 돼 있느냐? 사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소위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켜야 된다. 특히나 그중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사실 이것은 현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이고 실제 그 많은 개발 일정이 최소한 한 2, 3년 이상 정도 앞으로 앞당겨졌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 이 정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